네, 안녕하세요. 박원복입니다. 오늘은 시사 포르투갈 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선택한 기사를 보도록 하죠. Copom inicia a quinta reunião do ano avaliando fins de aberto nos juros. 자, 코뽕이라고 하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중앙은행 내의 그 통화정책위원회입니다. 통화정책위원회. 그 통화정책위원회는 그 올해, 그죠? 누언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하면은 올해를 뜻합니다. 되지 않으죠, 그죠? 올해 5번째 회의를 시작한다. 라고 직역을 하면 그래야 됩니다. Avaliando fim de aperto nos juros. apertu란 말은, apertar. apertar. 졸라매다 뜻이죠, 그죠? 허리띠를 졸라매다. 혹은 손을 꽉 쥐면서 악수하다. 그래서 apertar as mãos.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앞에도 경제용어로 쓰이면 이 긴축을 뜻합니다. 긴축. 자, 금리에 있어서 긴축의 종결, 긴축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죠? 금리 올리지 않은 것을 이제 끝내는 것을, 끝낼지 여부를, 그러니까 앞으로 인상할지 여부를 이제 평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는 올 들어서 5번째 회의를 열어 긴축 금리의 종결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하면 편하겠습니다. 부제를 보면 expectativa é que taxa Selic suba de 13,25% para 13,75% ao ano. 자, 이것도 강종법인데 일종이에요. 기대는 기 이하이다. 기대하고 기 이하가 이제 동격으로 주어진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앞에 주절 부분이 기대라고 희망 이런 것이 나오면 종속절에서는 접속 부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비르 동사의 수바가 된 겁니다. 자, 이걸 해석해 보면은 이제 셀릭은 이제 셀릭이라고 보통 발음하는데 기준금리를 뜻합니다. 기준금리 셀릭이 연 3.25%에서 연 13.25%에서 13.75%로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틀만 우선 먼저 보죠. 다시 한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는 올 들어 5번째 회의를 열어 긴축금리의 종결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부제를 보면은 기준금리 셀릭이 연 13.25%에서 13.75% 그러니까 0.5% 오르는 거죠. 그죠?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Em meio aos impactos de uma possível recessão nos Estados Unidos e da evolução da inflação após a queda dos preços de gasolina no Brasil, o Comitê de Política Monetária, Copom, do Banco Central, BC, Banco Central 보통 BC라고 얘기하죠. Inicia hoje, dia 2, em Brasília, a quinta reunião do ano para definir a taxa básica de juros, a Selic. 자, 여기까지. 네 줄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으로 찾아나가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인으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니까 쭉 어디까지 이어지나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주어가 나온 겁니다. 우꼬뽕, 통화정책위원회. 이것은 중앙은행의 이란 뜻이고 중앙은행의 소속에 있는 이 말이죠. 동사는 바로 이게 주어라면은 이건 동사가 되겠죠. 뭐를 시작해요? 5번째 목적어. 이걸로 이제 다 해결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인메이오 뭐하는 와중에라는 뜻이죠. 그죠? 인메이오 aos impactos, impact, 그 영향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영향 혹은 충격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해세성, 경제성, 경기 후퇴라든가 경기 침체를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죠. 가능한 그게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그 다음에 이 단은 어디에 걸리는가 하니까 여기에 걸리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em meio aos impactos de uma possível recessão dos Estados Unidos, 그다음 이 em meio aos impactos da evolução da inflação,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걸 보면은 브라질 가솔린 가격의 하락 이후에 인플레이션의 점점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 말이 되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과 브라질 국내 가솔린 가격 하락 이후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충격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렇게 길게 조금 약간 풀어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꼬뽕은 그죠? 이제 진짜 주어가 나온 거죠. 오늘 2일 브라질리아에서 올 들어 5번째 회의를 시작하는데 뭘 위해서요? para definir a taxa básica de juros, 즉 셀리키, 즉 기준금리죠, 그죠? 기준금리인 셀릭을 결정하기 위해서 올 들어 5번째 회의를 시작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망이야 지아 트레이스, 그죠? 내일 3일은 아핑두 지아, 그러니까 그날이죠. 그러니까 내일 3일을 뜻합니다. 3일 오후 늦게 이 말이겠죠. 핑두 지아, 해가 떠 있는 그 기간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저녁에 오후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이겠죠. 오후 늦게 우꼬뽕은 통화정책위원회는 그 결정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린지를 발표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egunda edição mais recente do Boletim Focus, pesquisa semanal com analistas de mercado. 자, 콤마 찍고 역시 명사 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앞에 나온 표현들 혹은 단어 이런 것들을 보완 수식하는 동격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동격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죠? 시장 분석가들,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주단위 조사 보고서죠. 그죠? 조사 보고서인 포커스의 최신호에 따르면, 그죠? 애지성하면 호가 되겠죠. 그죠? 따르면, 셀릭 이제 진짜 주어가 나온 겁니다. 셀릭기가 기준금리라고 그랬죠. 그죠? 기준금리는 연 13.25%에서 13.75%로 상승할 것이, 올릴 것이, 인상될 것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알고, 이때는 영어의 must처럼 몸이 임에 틀림없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공 아웃다지 0,5 ponto percentual. 자, 0.5이기 때문에 1 이하는 단수로 취급하죠. 전부 다. 혹시 5자를 보고 이거 복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2부터만 2포인트 이래 되면 이제 벌써 2 pontos percentuais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0.5%가 오른 13.25%에서 0.5%가 오른 13.75%로 인상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Os analistas de mercado, 시장 분석가들은 esperan, 기대를 한다. 주어절에서 희망이라든가 기대 이런 것이 나오면 종속절에, 끼야의 종속절에서는 이렇게 접속부 변화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금리가 그 수준에서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다시 정리하면은 시장 분석가들이 주단위 조사 보고서인 포커스의 최신호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연 13.25%에서 0.5포인트 오른 13.75%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시장 분석가들은 금리가 그 수준에서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말까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그죠? 13.75%에서 연말까지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Depois de altas nos últimos meses, as estimativas
as estimativas de inflação têm caído. 최근 몇 개월간 상승한 이후 상승세를 보인 뒤 인플레이션 예상치입니다. 자, estimativ는 추정치라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예상치 다 그렇게 expectativa는 이제 기대치, prevision 하면 우리 예상치 그렇게 얘기를 하죠. estimativ는 추정치입니다만 예상치 상관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몇 개월간 오른 다음에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자, 우즈마이지성도 블레징 포커스. 포커스의 최종 보고서. 마지막 가장 최근 보고서는 해두지유 축소시켰다는 거죠. 자, 이페스야. 전국 확대 소비자 물가. 브레스 아웃공심이 들어가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보통 분은 이페스야 혹은 이제 확대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전국이라는 말 안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의 최종이라 최근 보고서는 금년의 그 확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른 공식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축소했다는데 어디서 얼마로 이 뒤에 나오죠, 그죠? 금년에는 7.3%에서 7.15%로 그렇게 낮추었다는 겁니다. 예상치를. 그 다음, in julho, 6월 경우는 as projeções 다 잡으세요. projeções, 그 다음에 previsão, estimativa, 다 전부 다 우리가 예상치 이렇게 번역해도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마지막 보죠. 최근 몇 개월간 상승을 보인 뒤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하락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포커스의 최근 보고서는 금년의 확대 소비자 물가 지수 이페스에 의한 이 말이지만 따른 공식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7.3%에서 7.15%로 낮추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통 보면 프레스하면 가격이지만 물가라는 말로 복수가 되면 여러 가지 각 상품들의 가격을 다 통합한 것을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프레스 우 꽁스미돌 이렇게 된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estimativa, previsão, projeção, 그 다음에 expectativa, 전부 다 예상치, 기대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in julho, 6월을 그 예상치는 이페스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몸을 위한이 아니고 이건 이페스에 대한 예상치는 9%에 도달했다. 자, 이제 6월달은 더 암울하게 봤었는데 이번에 좀 나아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Embora a gasolina e a energia elétrica tenham ficado mais baratas nos últimos meses, a guerra entre Rússia e Ucrânia continua a impactar os preços do diesel e de fertilizantes e de outras mercadorias importadas. 자, embora 시작하면 뭐 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접속사가 오게 되면 그 절에서는 접속법 변화를 해줘야 합니다. 비록 그죠? 최근 몇 개월간 가솔린과 전기요금이 비교니까 이전보다도 싸졌지만, 그죠? 이전보다 싸졌지만, 이제 전체 문장이 좋은 발음에서 나오죠. 아, 게하 앵들 후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충격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continuar, 다음에 나오고 동사원형 나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 우리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 많아요. 여기서 continua 다음에 그냥 이걸 진행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impactando, continua impactando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쓰게 되면 진행 동사 원형이 와줘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그죠? 디젤 가격, 그 다음에 복수가 된 이유는 디젤과
페르칠리전치스, 이제 쉽게 말하면 농약이죠, 그죠? 그리고 여타 수입 상품들의 가격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알랭지수 그 이외에도 이 무성 지시사죠. 이거 용도는 아직 여기서는 앞에 문장 전체를 받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앞에 문장 전체를 대명사로 받는다면 이거 앞에 문장 자체를 우리 남성으로 볼 거냐 여성으로 볼 거냐 포르투갈에서 따져야죠. 근데 문장은 우리가 남성성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따질 수 없으니까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성 지시사입니다. 그래서 알랭지수가 된 겁니다. 그 이외에도 instabilidade na economia norte-americana, instabilidade 하면은 불안한 겁니다. 불안.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여기까지 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끼 이하는 앞에 뭔가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인플레타 마요 인플라성 nos últimos 41 anos 최근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 이것이 이제 주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것이 provoca, 야기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provoca. 사람 깔짝깔짝 약 올리는 것도 provoca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야기한다는 말이 되죠. 어떤 뭘 야기하고 있냐? 이제 목적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의 전 지구적인 달러 환율에 있어서의 어떤 강한 변동성, 이것을 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끔 뭉뚱그려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비록 최근 몇 개월간 가솔린 가격과 전기 요금이 이전보다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디젤유와 그 다음에 농약 그리고 여타 수입상품 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continua impacta. 그 이외에도 알랭지수 그 이외에도 최근 41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어떤 불안정성, 그죠? 이것이 전 세계에서 달러의 강한 변동세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Para 2022, a meta de inflação que deve ser perseguida pelo Banco Central, definida pelo Conselho Monetário Nacional, é de 3,5%, com intervalo de tolerância de 1,5 ponto percentual para cima ou para baixo. 긴 문장 같지만 이것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para 연도 나오고 para 사람 나오고 이러면 입장에서 볼 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2022년 경우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2022년 위에가 아닙니다. 위에서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2022년의 경우 그리고 특히 미래를 나타낼 때 이 빠라를 상당히 많이 쓰죠. 회의가 다음 주 금요일로 잡혔다. reunião foi marcada para 이렇게 쓰죠. 그죠? 다음 주 금요일. para próxima sexta-feir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미래의 시간을 언급할 때 보통 빠라를 많이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2022년의 경우 국가 통화위원회죠. 국가통화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중앙은행의 결정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추진을 하게 되죠. 추진하게 될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바로 3.5%의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죠. 사실은 메타하고 목표하고 3.5%가 우리나라 말로는 동격처럼 보여서 지를 쓸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이 목표는 3.5%를 가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를 써줘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목표는 3.5%로서 자, con intervalo de tolerancia. tolerancia 하면은 보통 인내 이 말이죠. 그죠? 그 인내 구간이라는 뜻이죠. 인내 구간과 함께 1.5% 인내 구간 위로 혹은 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목표치를 3.5% 잡았지만
여기서 이 1.5% 위로 올라가도 되고 그쪽 5%가 돼도 되고 혹은 또 더 낮은 거 그러니까 1.5% 아래로 내려가면 2%가 되겠죠. 이 사이에 도달하면 인플레이션 도달한 것으로 목표치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걸 해석할 때 보면 tolerancia de 5 año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행 가서 옛날에 대출 받을 때는 그러니까 con 5 años de tolerancia 그러면 5년의 인내의 5년과 함께 이 말인데 1대 아니고 5년 거치란 말이 됩니다. 5년 동안은 그 이자만 내거나 이러다가 원금은 나중에 상환하는 뭐뭐 거치란 말을 쓰죠. 그죠? 그런 용도로도 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정리해 볼까요? 2022년의 경우 국가통화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중앙은행이 추구하게 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3.5%로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그 차이를 허용한다라고 해주면 우리나라 말로 딱 들어오겠죠. 그죠? 오세자, 즉 이 말입니다. 오세자 혹은 이스토에 즉 이 말이죠. 우 리미트 인페리오 즉 다시 말하면 그 목표치에서 하한 부분 최저 목표치는 2%가 된다는 거죠. 이고 그 다음에 상한선은 5%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3.5%를 중심으로 해서 1.5%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2% 하한선은 2% 상한선은 5%가 된다는 것입니다. Os analistas consideram que o teto da meta será estourado pelo segundo ano consecutivo. 불행하게도 애널리스트들은 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니까 뭐 그 목표치의 때또한 지붕이니까 상한치죠. 그죠? 상한선이 목표치의 상한선이 2년째 연속으로 안후 공세점 연이은 해를 뜻하죠. 그러니까 2년째 연속으로 이스토라는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째 연속으로 무너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Intervalo de tolerancia, meta de inflação, 그 다음에 국가통화위원회, 국가통화위원회, 뭐 그 다음 2년 연속으로 이런 말, 애널리스트 정도 나오고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